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7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신고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대상 중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은 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기재한 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즉 6개월분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혹시 4월에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후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확정분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 이후 신규 개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업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신고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입매출 세액계산서 합계표라든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명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미제출 시 0.5%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계산서 합계표라든지 매출처별 세액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도 미제출한 경우에 1% 또는 2%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축산물, 즉 면세물품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그런 제조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자원, 재활용 폐자원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미제출 시 1%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취득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사업과 관련 없다든지 아니면 공동매입세액 안분이라든지 이런 등의 사유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명세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건축사, 약사, 한약사 이런 전문직 사업자, 의사도 마찬가지죠. 현금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미발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작성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대손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본인이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대손으로 해서 이번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못 받는 경우에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도 작성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첨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건 꼭 챙기세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과세자는 제1기 1월부터 6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은 실제로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 또는 서비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본인이 세금을 낸다는 생각 없이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에게 주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본인이 공급하면서 받아놓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이것과 무관하게 반드시 확정신고 또는 애정신고하면서 받아놓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이므로 사업자가 신고 시 매우 신경 써야 할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체크포인트, 매출 항목에 대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본인이 매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과에 꼭 일치하는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신용카드 발행 내역과 일치한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한 부분도 찾아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무조건 신고서에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분, 기타 발행분 이렇게 해서 포함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 소비자로부터 현금 받은 부분이 이런 부분,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반드시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 통관 내역이라든지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 이런 것과 비교해서 일치하는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아니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첨부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매입 항목입니다. 혹시 면세사업자라든지 간이과세자라든지 아니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혹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그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불공제 처리되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혹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처에 혹시 접대할 때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그 접대비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이 발생됐다면 그 부분도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안분해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형 승용차, 즉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하거나 임차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때 부가가치세가 지출되는데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용차 관련된 주유를 할 때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하지만은 그 주유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렌트하실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승용차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9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 다만 경차 관련된 구입, 유지, 임차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경차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혹시 공제받았는가? 이런 경우에는 뭐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을 그러니까 뭐 선어 이런 것을 구입해서 가공해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그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시 폐자원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 공제 시 혹시 그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추후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꼭 사업자 등록이 설정돼 있지 않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초과되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은 본인 직접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상 1.3%를 해주는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해줍니다. 근데 우리 매출액이 직전 연도에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발행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 매출액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정신고 환급세액을 미환급 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란에다가 기재하여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애정신고 환급세액을 실제 환급받았는데 본인이 체크 누락해 가지고 확정신고 시 다시 애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체크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세청 전산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